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힘을 냈습니다. 특히 9시 반에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또 한 번 발표가 됐던 미증시 상황이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6월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2%였는데 0.1%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지표는 좋게 시장이 해석을 해줬고요. 자, 더불어서 발표된 것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전주 대비 12,000명가량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잠시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 모습도 보여줬다가 막상 본장이 개장된 뒤에는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움직여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홀라드 연은 총재의 사임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FOMC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파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사임을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FOMC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시장에서 함께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 역시 이 부분을 좋게 해석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58%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다우산업지수는 0.14% 강보합권에서 S&P 500 지수는 0.8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와 나스닥은 올 들어서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계속해서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전일장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0.64%, 1.5% 각각 상승폭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양시장에 모두 유입됐던 하루였는데 오늘 금요일 시장인 만큼 어떤 변동성 보이면서 움직이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6% 상승하면서 오늘 2606.25포인트로 2600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죠. 0.69% 상승하면서 899.23포인트, 900포인트 선 오늘 노려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과연 개장 직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증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장 전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이분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땐 괜찮아 보입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시노펙스 종목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탐방을 한번 다녀왔던 이제 종목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처리 필터로 이제 유명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이제 FPCB 쪽으로 이제 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침체 구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뭐 화웨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좀 성장 목표를 크게 좀 올렸던 만큼 7월 26일 날 이제 갤럭시 폴드가 이제 업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5G 스마트폰 이용보다 이제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가 그만큼 마진도 굉장히 크고 가격 단가도 일단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갤럭시 폴드가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크게 좀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용 자체는 워낙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여기서 나온다라고 치면은 사실 향후에 좀 성장 모멘텀을 볼 수가 있는 게 전장용 쪽입니다. EV 배터리용 쪽이긴 한데, 물론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의 특히 제네시스 향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우리 콘솔, 컨트롤러 하는 콘솔 컨트롤러 쪽에 들어가는 그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장용 이제 그 FP12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용보다 그 10배 가량 가격이 큽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이 마진도 높고 그만큼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해외 이제 고객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만큼 들어갈지 여부는 좀 실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십억 정도밖에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억대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전장용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궤도기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장용에 대한 FP12에 대한 모멘텀이 시노패스가 향후에 좀 더 커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기존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필터용 같은 경우도 물론 바이오케미컬 필터도 있고 반도체 공정 필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혈액 투석 필터라고 해서 지금 북미 쪽에 이제 GMP 인증을 좀 하반기에 받게 되면은 내년부터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용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가능성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혈액 투석 필터도 좀 내년에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공정 수처리 필터도 결국에는 향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관련된 반도체 공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굉장히 정설화되게 되면은 시노패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이화진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신 시노펙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유황양행입니다. 최근에 좀 잔잔하긴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유황양행은 작년에 이제 단독으로 임상 상상을 진행했었던 넥나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크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경쟁사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아직 1차 치료제가 이제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 급여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내년쯤에는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지금 현재 오히려 유황양의 넥나자가 1차 치료제라서 보험 구여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런 1년에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보험 구여가 적용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유황양의 넥나자를 좀 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이제 J&J 같은 경우가 얀센이죠. 얀센 같은 경우 올해 회장님이 한국의 국내를 방한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유황양행의 이제 레이저 팀막 같은 이제 같이 병역요법을 하고 있는 마리포사를 이번 에스모 하반기 에스모에서 실제로 이제 마리포사 중간 발표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임상 3상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간 결과값이 경쟁사인 아까 타그리소와 여기에 경쟁을 했을 때 우수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생각보다 크게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황여행이 제가 봤을 때는 에스모 때까지는 추가 상승이 꾸준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중간중간마다 이미 넥나자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번 에스모에서도 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황여행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화진 과장님이 직접 기업 방문 다녀오신 시노펙스 그리고 더불어서 유한양행까지 장 전에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예상치 결과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있네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보합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 다시 힘냅니다. 1.78% 상승 보이면서 100만 원에서 좀 못 미치는 97만 3천 원 선에서 오늘 장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세이트리온 그룹주는 오늘도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2%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67,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 전일장에서 하락 나왔던 LNF는 0.22% 강보합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36% 강한 흐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자, LG에너지솔루션 0.37%,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7%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 예상치 결과 짚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앞서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 양시장 모두 붉게 빨간빛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괜히 또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 흐름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1274원대에서 안정세 찾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양시장 출발했습니다.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분위기 좋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67% 상승불 켜면서 2,60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0.61% 상승입니다. 898.51포인트로 오늘 코스닥도 기분 좋게 문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모두 좋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 넘게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49%까지 강한 붉은빛 켜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해내면서 미국에서 반도체주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이기는 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RM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실패를 하고 IPO 추진 과정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연장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상승불을 켜준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상반기에만 시총이 100조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외형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조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저희가 또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또 미세하고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에 우뚝 서겠다라는 그 구상을 2025년까지 실현을 해내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여전히 1.58%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앞서서 외형적인 성장 역시 시총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물론 교환사채 발행 이슈로 해서 좀 주가의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0.37%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도 0.9%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 0.98% 상승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코스피 2차 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적습니다. 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또 한 번의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주들 오늘도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S-오일 2.25%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2%대 상승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정유주들 강할 것 같다라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일단 화학주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0.74%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오늘 LG이노텍도 1.19%까지 상승, 그리고 포스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0.7%가량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퓨처엠은 1.16% 상승으로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살펴볼 부분은 아무래도 운수장비 쪽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23%, 기아가 1.37% 상승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전일장에서 이제 기아가 EV9의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흐름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1.37%까지 시장의 분위기 함께 좋은 가운데 상승 탄력 얻어갑니다. 거기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1.93%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더 큰 상승폭 가져갑니다. 2.13%, HL만도는 1.94%까지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화신도 그렇고요. 서현이와도 그렇고요. 명신산업도 그런데 특히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또 있었죠. 그런 만큼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고 명신산업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1.5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방산주, 인프라 관련주들 함께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77%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2.36%,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0.18% 오늘은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계 쪽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한번 시세가 나와서일까요? 원전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3.52%까지 조정 나오고 있고 다만 두산마켓은 오늘도 0.33%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들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승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오늘 1.17% 강한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네이버는 1% 가까운 상승폭 함께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 분위기 여전히 좋게 가져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어떻게 종목별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에코프로를 보려고 했는데 반도체 쪽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아주 좋고요. HPSP 같은 경우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8.4%, 오늘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또 ISC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 상당히 좋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도 앞으로 북미향 수출이 많이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빅테크 기업의 납품이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종목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가 2.41%까지 오늘 상승폭 또 한 번 만들어내주면서 다시금 황제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0.71% 상승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0.67% 오늘 그래도 같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오랑문화 업종도 한번 볼까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0.76% 상승에 YG 엔터테인먼트는 0.81% 조정, SM은 0.66%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 중에서 0.61% 상승 흐름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간밤에 넷플릭스에 대한 또 목표가 상향 의견이 증권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콘텐츠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콘텐츠, 미디어 쪽보다는 엔터주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 DX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면서 정말 놀라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0.59%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5%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 흐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장 동향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시작하고 지금 9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네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491억 이렇게 팔고 있고 기관은 뭐 약간 삽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주 세력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 491억 현재까지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좀 많이 파네요. 1,023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인이 다 사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이화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2% 넘게 올랐고 전반적으로 그쪽이 좀 좋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 0.8%, SK 하이닉스 2%. 그리고 코스닥 보니까 뭐 오늘 리노공업, HPSP, ISC, 이오테크 다 이렇게 좋은데 이쪽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네, 최근에도 이제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중단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재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한빛반도체도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제 조금은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정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제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실적 발표에서 콩쿨에서 나올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HBM3 정설 얘기가 나올 거고, 좀 본격적인 DDR5나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DDR4는 재고는 줄어들었고 이제 DDR5에 대한 양산이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가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서버용이나 특히 PC용 그리고 모바일용까지 어느 정도 그동안 좀 PC용이나 이제 모바일용은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회복을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도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번 SK 하이닉스도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전 반도체는 이미 바닥은 이미 지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그 후공정이나 이제 HBM, 전공정 다양하게 좀 장비 업체들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수급적인 흐름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구글이나 엔비디아 어제도 뭐 미국에서 4%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의 미세하게 좀 변화가 있는 게 네이버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네이버가 장 초반에 지금 1% 안팎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1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가 보니까 두 가지 뭐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클로버 하이퍼인가요? 하이퍼 클로버인가요? 그게 출시되면서 B2B 쪽으로 좀 나가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AI 기반 관련된 검색 시장 이쪽에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NC소프트도 AI 관련해서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네이버도 올해 초에도 상반기에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죠. 물론 초창기에는 구글의 바드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네이버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워낙 이제 이런 검색 플랫폼이다 보니까 구글의 입지가 더 강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도 여기에 반기를 든 셈이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플랫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점유율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조금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유저들에게도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다양하게 메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다양한 연계 서비스에 대한 시너지 역할을 하나둘씩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제는 그런 네이버 그 커머스, 이커머스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와 같이 좀 다양하게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주가가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핫한 반도체 섹터에 이어서 거기다가 최근 주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네이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자, 이화진 과장님, 보통 게임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또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일정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자,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참석하는 회사가 펄어비스랑 넥슨 게임즈이다 보니까 최근에 네오위즈가 브라더스2가 어느 정도 부진하게 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오위즈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는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 가장 지금 오히려 지금 대장주로서 좀 나서야 될 거는 이제 펄어비스랑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가 다음 달 8월 3일 날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실은 뭐 그냥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뭐 매출 1위도 달성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서브컬처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이제 장르를 이제 중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기대감은 이제 오르겠지만은 실제 출시를 하고 한 2, 3일 정도의 매출에 대한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러게 되면 넥슨 게임즈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넥슨 게임즈가 게임주의 대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넥슨 게임즈도 하반기 되면은 퍼스트 디센턴트라고 해서 콘솔 게임이 좀 준비 중에 있고 이제 펄어비스도 8월 23일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붉은 사막을 이제 인플레이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게임주는 이 두 개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들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슈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게임주이기 때문에 이화진 과장님께 또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살짝 그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67% 상승으로 2,608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34% 상승으로 89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시장에 모두 외국인은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아주 많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이 뜨겁다라는 것들이 이수페타 지수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8,000원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반도체 쪽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은 좀 이 부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야죠. 네. 굳이 오늘 같은 날에 저는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리시거나 혹은 제가 잠시 후에 또 하나 체크를 해드리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조금은 이제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결국엔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폭죽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가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또 2차전지라고 하죠. 2차전지가 큰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변동성이 조금 이제 취약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되 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걱정했었던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이제 기업들의 반기 실적들도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수익권에서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도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물론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SKC와의 이슈를 통해서 지금 ISC도 굉장히 좋은 상승폭 만들어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또 한 번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17%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38,0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신규 접근은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보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필에너지가 오늘 신규 상장을 해서 또 날아오르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또 차전지라는 표현까지 써주시면서 오늘 또 한 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현재 96만 5천 원 흘러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0.18%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 주 저희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코스피 먼저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빠질 수 없죠. 자, 거기다가 KB금융, 기아, 현대오토에버까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에코프로비엠, 파라다이스, 리노공업, BHI, 메디톡스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네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들 저희가 각 시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일단 뭐 반도체 대표적인 2개 종목 들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1%에 육박하는 상승폭, SK하이닉스 오늘 놀랍습니다. 2.45% 상승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제 뭐 사실 매각에 대한 이슈, 1조 원가량의 수처리 공장에 대한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금 힘을 크게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아가 0.91%, KB금융 1.91%, 현대오토에버는 2.18%, 까지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실 것 같고 기아도 역시 저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KB금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섹터라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현대오토에버 답을 다 주시네요. 그렇죠. 저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 오늘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 기준으로 보면 크게 2가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뭐 자동차하면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됐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 대수와 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탄탄하게 버텨줬었던 이제 섹터이고 또 이제 상반기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또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를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관련주 하면 1차적으로는 사실 화신이라든지 SL 혹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부품사들이 좀 먼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현대오토에버 또한 부품사 안에서도 한번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부품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제가 거론드렸던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 쪽에 이제 부품이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내부의 인포테인먼트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이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자동차 타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구매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일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너무나 셈이 쉽죠. 완성차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대오토에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이제 실리는 내비게이션 사업만으로는 당연히 사업을 크게 외형 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사업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쪽이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는 누가 더 간소하게, 누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자동화로 만드느냐 이제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열사 물량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의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인정받는 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주가 트렌드가 뭐죠? 박스권 돌파하면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온다. 네. 신고가로 넘어가는 종목이 또 간다라는 그러한 이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만약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혹은 자동차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 현대오토에버 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으나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반도체, 단연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운수장비 쪽 강합니다. 자,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 우리 증시가 어려웠던 시기 그 소위 말하는 멱살 캐리를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좋다. 부품주는 어떨까요? 부품주들도 최근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쪽 영위를 해왔던 현대오토에버인데 더불어서 사업 확장 함께 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번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더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해줄 가능성도 엿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주로 저희 현대오토에버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5개 종목들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하락으로 0.18% 좀 조정 나오고 있고 BHI도 8.78% 꽤나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 메디톡스, 파라다이스는 상승 흐름인데 리노공업이 6.59%, 메디톡스 2.37%, 파라다이스 3.29%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김태성 이사님께서 앞서서 반도체 종목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한 종목밖에 안 보입니다. 네. 리노공업이군요. 뭐 리노공업도 한번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BHI 왜 밀려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 이 정도면 밀리는 거 아닙니다. 네, 잘 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한 조정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BH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장 후반부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니 8%나 빠져요라는 거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제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종목을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리노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하면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 중에서는 후공정 혹은 패키징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제품 중에서는 HBM 혹은 GPU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 특히나 이제 소켓형 테스트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소켓형 테스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리콘 러버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포고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포고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수작업에 가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작업에 가깝다라는 게 무조건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싼 만큼 더 높은 마진율을 지금 땡겨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있는 반도체잖아요. AI에 들어간다거나 인공지능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 혹은 테스트 공정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리콘 러버형이 오히려 수율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수율보다는 그런 이 품질을 좀 잡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쓰던 방법이라고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포고형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게 테스트 소켓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리노공업 그리고 ISC 그리고 이제 TSE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고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반도체주 지금까지 이제 관심 있게 보셨는데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사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 종목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과 지난주, 지지난주 매수하신 분들의 심리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종목 그 종목군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표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의 조정을 오히려 기다렸다가 낮은 위치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뭐 검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검사 과정, 테스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장비 쪽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반도체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들어가도 될까? 한미 반도체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가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리노공업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두 개 종목도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면 이스페타시스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좋은 반도체 종목들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리노공업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자동차 부품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반도체 쪽, 특히 테스트 쪽 장비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따라가고 어떤 종목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 1.5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그 전 거래일에 상당히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지금 조금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높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시황에 웬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핫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좀 무거운 섹터를 좀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의구심을 또 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산업 혹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여전히 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쏠리는 것만이 저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포트폴리오는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존폐 여부와도 지금 밀접할 정도의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 건설 섹터 자체에 지금 불신이 큰 상황. 하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화공과 비화공. 비화공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 그룹사에 이제 공장을 지어주는 것은 이제 비화공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수주, 특히나 해외 수주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사업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다른 주도 섹터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상반기부터 해외 수주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외 수주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의 하락에 제한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엔 못하더라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저는 작용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비화공 쪽에서 탄탄하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텨줬고, 또 최근에 대량 거래량과 동반해서 지금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이 건설이라든지 이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 기업 정말 안 움직인다. 네. 왜냐하면 거의 뭐 2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봤었던 변동성은 정말 다른 종목 보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략을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핫한 이 시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실적이 두 글자면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뭐
깊게 조정이 나오면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짧게 제가 28,000원을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 두시고 한번 수익을 즐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다만 다소 움직임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덴티스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7월 10일에 상한가 안착을 했다가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덴티스 저희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 무거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온 덴티스는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하지만 오늘 상승했다면, 오전부터 상승을 했다면 제가 다른 종목분들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덴티스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임플란트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실적의 이 성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팔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윤곽이 잡히지 않았었던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으로 임플란트 이제 허가가 완료가 됐다라는 이 소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금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초도 물량이 약 200만 달러 규모가 이제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도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의 거의 이제 30%에 육박하는 지금 금액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초도 물량이 아니고 양산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폭발적인 또 실적의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거래량이 터지고 급하게 올랐고 또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만 잘 짜주시고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께서 모델을 하고 있는 이 덴티스, 이제 중국에서도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것에는 그 이슈가 가장 컸고요. 김태성 이사님께서도 앞으로 이 실적면에 있어서 아주 높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덴티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종목이 지금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는 12,500원과 현재 가격의 그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날에 이제 시가거든요. 이날 만약에 이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투매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11,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무난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까다롭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한 덴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활약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김태성 이사님께서 이렇게 따라가마로 종목 한 종목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종목, 한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탄력성을 가진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자, 덴티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상한가 안착한 날의 시가가 11,000원이었어요.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기억을 해보시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선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는 13,580원 지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구 핵심 세 줄 요약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호조세 보여줬죠.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부터 2,600선 탈환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도 2,60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살펴봤던 개장 전의 지금사 종목 직접 방문을 해보고 소개를 해주신 시노펙스 거기다가 유한양행까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따라가 말어 종목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덴티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9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양시장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코스닥에는 개인 수급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